네, 이수은입니다. 네, 활기찬 한 주의 시작을 리더십 강의로 시작하려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알람 내비게이션을 한번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공지사항 및 프로모션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강의를 위해 휴대폰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을 벨소리나 진동이 아닌 무음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지사항 및 프로모션 공지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다시 한번 시작된 다이어트 콘테스트인 빼지방 챌린지가 진행이 됩니다. 내가 가진 지방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번 프로모션은 1등 달성 시 현금 100만원, 2등부터 20등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시즌인 만큼 빼지방을 통해서 현금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달까지 메가포 캠프 프로모션이 진행이 됩니다. 베트남의 몰디브라고 불리는 푸꾸옥 프로모션이 이번 달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고의 여행 프로모션에 모두 끝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현재 전국적으로 뜨겁게 진행하고 있는 원데이 세미나입니다. 단 하루 만에 시너지 제품과 사업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원데이 세미나는 신규 사업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초대의 장이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사업의 성장의 도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최고의 성장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팀 매니저 스페셜 세미나와 제2회 글로벌 레가시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3월까지 팀 매니저 달성 시 팀 디렉터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팀 매니저 스페셜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6월까지 뉴 팀 디렉터 달성 시 이그제큐티브로 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인 만큼 최고의 기회의 장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공지사항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3월 프로모션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서울센터에는 라이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꼭 현장에 서울센터에 오셔서 뜨거운 열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리더십 강의를 해주실 임태훈 강사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태훈 강사님은 미국에서 또 15년 동안 또 유학을 하시다가 지금 현재는 가족 사업으로 사촌 누나와 또 가족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현장에서도 국제 사업을 하고 계신 강사님이십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해주실 임태훈 강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더십 강의 맡은 시너지 이글스 임태훈입니다.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저도 명절 직전에 미국에서 이렇게 돌아와서 명절을 샜는데 돌아오기 전에 혹시나 좀 살이 쪄갖고 돌아오면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 미국 가갖고 맛있는 것만 먹고 왔구나 해서 막 조절을 하니까 저희 파트너분이 선생님 그래도 드세요 하는데 조절하다가 명절 때 좀 무너져서 이제 다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오늘 제 강의 내용이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방향이 맞지 않다면 꼭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고 나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미국 얘기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참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것들도 너무 많고 또 스텝으로서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많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많은 리더분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지만 사실 황윤태 선생님과 또 일본 리더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김은지 선생님께서도 한병호 선생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퇴근 시간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퇴근도 안 하시고 그리고 가히 충격적이게도 저희가 이제 이글하우스를 LA에서 같이 쓰다 보니까 유희 사장님이나 아니면 그 같이 오시는 스태프분들을 뵙는 경우가 있는데 새벽에 깰 수도 있잖아요.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됐으니까. 제가 잠도 좀 잘 못 잤고요. 미국에 도착해서 새벽 3시쯤에 나가보면요. 유희 사장님 미팅하고 계세요. 새벽 3시에. 근데 그게 하루가 아니라 거의 매일을 그렇게 미팅을 하시는 걸 보면서 진짜 대단하시다. 트리플 프레젠셜이라는 위치에서도 어쩌면 이 레가시 프레젠셜을 도전하기 위해서 저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저 또한 그런 시스템에 더 스며들고 또 미팅 횟수도 더 많이 늘리고 그런 인고의 시간들이 반드시 우리 리더는
이런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혹은 현장에 있는 리더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고 또 행동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함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겸손이라는 그런 단어에 좀 표본이 되어주시는 그런 유희 사장님 보면서 항상 미국을 갔다 올 때마다 많은 리더분들을 보면서도 배우지만 일본 리더분들의 자세를 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자세가 모든 걸 결정 짓는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뭔가의 일본인으로서의 국격도 있겠지만 시너지 이글스 재팬 리더로서의 국격이 참 돋보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애틀란타 팀들과 1박 2일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첫째 날에 이제 애프터를 할 때 뒤에 보이시는 하얀 색깔 그 뭐라 그러죠? 목폴라를 입으신 분은 이미 34주차 때 1박 세미나를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참여를 하시고 또 이번에 또 해프닝이 있던 게 그 중부와 동부 쪽에 눈이 많이 내렸어 갖고 한 4일 정도 동안 LA에 갇혀 계셨어요. 돌아가지 못하시고. 참 이 리더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올까? 제가 애틀란타에 있는 파트너분들의 자녀 수를 다 합치니까 23명이더라고요. 여기는 기본이 2~3명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났다 싶으면 5명이에요. 축구팀을 만들어도 되겠다. 메가 23. 그럴 정도로 또 아이들이 어리세요. 6개월인 아이도 있고 이제 6개월인 아이 그리고 이제 1년 된 아이. 보통은 3살, 4살, 5살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참 엄마로서의 그런 모성애가 아이의 옆에 있어주는 것도 당연히 모성애지만 자신들의 꿈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저런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돈 들여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1박 세미나 참여할 때 우리 한국은 보통 한 10만 원 정도 들여서 가시죠. 미국은 한 번 오려면 100만 원 들여야 되다 보니까 또 뭐 숙소 뭐 여러 가지로 하면은 더 많이 들기도 해요. 환율이 지금 1,400원을 넘다 보니.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이 교육부 미팅 또 진행을 하면서 참 계속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이. 참여로 시작해서 참여로 끝나는. 여러분 혹시 참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럴 때 없으십니까?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우 귀찮아.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뭐 안 좋아? 뭐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좀 안 되는 것 같지?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이 방전된 에너지에 우리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핸드폰 배터리 충전이 아니라 리더로서의 긍정 배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충전된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왜 충전을 할까요?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충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아세요? 배터리 계속 충전하면요 배터리 고장 납니다. 충전만 하면 안 되거든요. 충전된 뭔가의 에너지를 가지고 또 방전되기 위한 뭔가의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느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느끼고 행동까지 이어지는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끝나고 나서 애프터 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애프터를 할 거예요?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을 해야 되거든요. 스피치가 똑같은 분이 계세요. 물론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진정성을 담아서 좀 더 하겠다라는 열정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참여의 시간을 봤을 때 과연 나는 참여를 하고 행동한 시간들이 많을까? 참여를 하고 행동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을까? 어떤 게 많을까요? 안 했던 시간들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또 참여하는 거예요. 더 많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짧은 1시간 동안 느꼈던 어떤 한 가지 부분이 있다라면 좀 더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LA에 도착해서 LA 일정이 끝나고 나면 아니죠. 저는 끝나기 전에 혼자 이제 그 공항에 갑니다. 공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고독해요. 또 어떻게 가지? 좀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기 싫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 애틀란타 리더분들이 좀 그럴 것 같아서 근데 가기 싫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고독할래 가난할래 이 메시지를 봤을 때는 사실 우리 황희태 선생님께서는 이걸 20년 이상 해오신 거잖아요. 혼자서 아무런 이 리더의 대동 없이 그저 통역 한 분을 데리고 이렇게 20년을 하셨던 그 세월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표현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애틀란타에 도착해서 또 주어지면 하거든요. 그래서 갈래 말래 할 땐 가야 되고 할래 말래 할 땐 해야 되는 게 막상 상황이 닥치면 하니까. 그래서 도착해서 이제 키리더분과 이분이 이제 애틀란타 1번 제일 애틀란타에 먼저 컨택된 분인데 이분과 카운셀링을 하고 또 그분의 파트너분들과 정말 카운셀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또 에피소드가 있는 게 애틀란타에 10년 만에 엄청난 눈이 왔어요. 근데 얼마나 왔냐면 한 1cm 정도? 그래서 원래 원데이 세미나를 다 잡아놨거든요. 근데 갑자기 파트너가 그 전날부터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일 원데이 세미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왜요? 내가 일기예보 보니까 눈이 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와도 2cm도 안 되는 눈인데 그럼 애틀란타는 다 락다운이 된대요. 샷다운이 된대요. 설마.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갑자기 이제 취소 소식이 뭐 학교도 막 안 가고요. 직장도 안 가고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원데이 세미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막 짜증이 확 올라왔다가 로마에 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애틀란타가 그렇다는데. 그러냐. 그래서 빠르게 이제 온라인 원데이 세미나로 바꾸고 또 남아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존 리더들은 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 리더들이 와서 또 카운셀링을 하고 또 카운셀링을 하고 또 카운셀링을 하면서 참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세요? 왜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잘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근데 이 리더들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안 됨 속에서 되는 걸 찾기 위해서 더 많은 횟수의 법칙을 늘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사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생각해라. 제품을 먹고 효과를 본 것을 가지고 그 효과 본 것을 누군가한테 자랑하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자랑이 통하지 않거나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내 체험 데이터가 조금 모자란 거 아닐까요?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탄수화물도 좀 줄이고 관리도 좀 하고. 저도 명절 때 동안 조금 이 뿔은 뭔가의 몸을 위해서 리더십 강의 서는데 여기 후줄근하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한 끼 먹고요. 그제는 1.5끼 먹고 운동하고 유산소하고 그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내 제품 체험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참여를 하면서 비전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신규분들은 뭘 프로모션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시너지를 참여하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독서 미팅이 너무 좋았다. 나는 크로스 사장님들이나 라인 사장님들이나 우리 시너젤 리더분들이 나의 매칭 스폰서님,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았다. 그 좋았던 마음을 누군가한테 가서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이게 막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하면 된다라는 주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미팅도 진행을 했고요. 신규 미팅을 또 진행하다 보면은 또 이제 비는 시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애틀란타에서 호텔이나 숙소에서 이제 계속 하염없이 미팅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5분 대기조예요, 5분 대기조. 그래서 미팅이 딱 만들어졌다 그러면 딱 미팅하고. 근데 이제 비는 시간들이 있을 때는 그 짬 시간이라도 어떻게 좀 활용을 하려고 온라인 미팅을 하자. 그래서 다른 주에 있는 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또 그 분의 또 지인, 가장 친한 친구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멕시코 사람도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미국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도 좀 시너지 사업을 알아보고 컨택 과정, 후속 코치 과정에 있고. 참 이 글로벌 사업이라는 게 글로벌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야 이걸 좀만 더 빨리 알았으면 더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기화되는 뭔가의 이야기나 저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좀 더 하면 되는데 좀 더 못하는 것 뿐이었구나. 좀 귀찮아도 하고. 황현태 선생님의 하루 일정 어떻게 보내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진짜 황현태 선생님 보면서 일단 일어나세요. 그러면 원팩을 드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 짧은 미팅들을 하십니다. 한 40분짜리, 50분짜리 미팅을 하시고 이제 식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식사를 하시면서 또 식사 미팅을 하세요. 그럼 이제 준비하고 저희 센터에 나가야겠죠? 그럼 센터에 도착하자마자부터 저녁 먹기 전까지 방 안에서 안 나오십니다. 계속 미팅만 하세요. 화장실도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잠깐 그냥 화장실 갈 때만 이렇게 나오시고
저녁 먹을 때 또 저녁 미팅 하세요. 저녁 미팅에 필요한 리더들이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전체 LA의 그 중요 키리더분들과 식사를 하실 때도 있고 식사가 끝나죠? 그럼 또 들어가서 미팅하세요. 저희 먼저 퇴근시키고 센터에서 또 미팅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숙소에 돌아오시면 가끔 선생님이 뭐 찾으시거나 아니면 뭐 뭔가 물어보시거나 이러면 올라갈 때도 있거든요. 그때는 통화 미팅하세요. 그러니까 눈 뜨고 눈 감기 전까지 미팅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황현태 선생님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야, 그래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저는 너무 맞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기적인 거 아니냐고.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늘려나가는 게 의식적으로 리더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봐왔던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 미팅하고 거의 한 명 한 명 다 식사 미팅 했던 것 같거든요. 좀 일정이 안 돼서 못한 분도 있지만 제가 유일하게 못 만나 뵀던 우리 파트너분의 남편분이셨어요. 이 남편분과의 또 미팅을 하기 위해서 식사가 끝나고 나서 남편분이 오셔서 이 남편분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프랜차이즈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 연봉도 어마무시해요. 근데 이분이 시너지 얘기를 듣거나 시너지 리더십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에 웃겼던 게 아내가 이제 남편이 그 유명 프랜차이즈의 중요 직책에 있는 관리직이잖아요. 거기도 리더십 강의를 한대요. 돈을 내고. 옆에서 막 비웃었대요. 저 뭐 하는 거냐고 이러면서.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리더십 강의 참여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나한테 막 비웃고 막 그러더니 너도 똑같이 하고 있네. 근데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럼 네트워크여서가 아니에요. 모든 기업가들은 리더십 강의를 듣고 근데 초빙된 리더십 강의를 많이 듣죠. 초청된. 근데 우리는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더십 강의를 듣고 현장 강의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글스 시스템 너무 감사하다. 저희보다 더 강해요. 거기는 군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식사 미팅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팟락이라고 미국에서는 그 우리나라 뭐라 그러죠? 파티? 그래서 한 사람당 1인분씩 가져와요. 그래서 만약 6명이 모인다면 6인분을 가지고 6명이 같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런 말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팟락을 못 한다고. 왜냐면 1인분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은 한 4인분, 5인분씩 가져오기 때문에 6명이 모이면 30인분 이렇게 모인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또 하루 종일 미팅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애틀란타에 가서는 신규 미팅은 거의 한 10%? 1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 리더들과의 미팅을 식사 미팅, 뭐 커피 미팅, 그리고 카운슬링 미팅, 그리고 그냥 우리 비전 얘기하는 미팅. 또 미팅이 좀 없다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그 제 애틀란타 1번 파트너의 룸메이트가 있거든요. 같이 사는. 저 룸메이트한테 가서 프로모션 해라. 얘기해갖고 붙여봐라. 이렇게 하고 붙여갖고 또 미팅을 하고. 그러니까 미팅은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생산해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루 11시간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회의 좀 더 어떤 부분들을 바꿔볼까. 그리고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라이드 미팅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면은 항상 키리더분들을 좀 바꿔가면서 공항을 라이드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것 또한 황희태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라이드를 하면서 공항에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오는 길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적인 얘기를 물어보죠.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뭐 요즘 남편은 어떤지. 저는 애틀란타에 있는 리더분들의 모든 남편분들을 다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틀란타에 사무실을 구해주시는 분이 또 그 파트너분의 남편분이 부동산 쪽에 계세요. 물론 시너지 이글스 안에서 뭐 변화한 것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데니 사장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거의 친구 막 브라더라 그래요 저한테.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너무 그 아이들도 와갖고 여기 사진은 없지만 같이 식사도 했거든요. 또 식사 그 베트남 쌀국수 먹으면서 아이들도 보고 되게 아쉬웠던 게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나중에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애틀란타 혹은 다른 미국에 성장한 그런 모습들과 그래 이렇게 추억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고 나서도 헬스 파티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애틀란타에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스 파티를 계속 어떻게든 한 명을 초대하기 위한 초대가 또 잘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럴 때는 트레이닝을 대체하고 신규 분이나 아직 이 헬스 파티가 익숙치 않은 분이 있다라면 그분을 강사로 내세워서
그분들을 트레이닝하고, 트레이닝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RP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나의 입을 떼보고 그리고 미팅 전에 내가 연습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런 리더십 강의를 통해서 건강한 그룹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죠. 이 사업은 덧셈의 비즈니스가 아닌 곱셈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내가 일이 얼만큼 되느냐가, 내가 얼만큼 일이 빨리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을 2로 빨리 만드는 거, 3으로 만드는 거, 그때 어떤 숫자가 곱해졌을 때 더 빠른 눈덩이와 같은 사업의 비즈니스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신규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시스템대로 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글 스코어를 해야 됩니다. 참여하고 독서도 하고 녹음본도 듣고 STP, 사업 설명이든 제품 설명이든 제품 애용도 해야 되고, 근데 그 이글 스코어를 하는 과정이 순서대로 성공의 9단계를 또 매일매일 돌려야 돼요. 근데 그 매일매일 돌리는 과정 안에 5전이라는 이글스 시스템의 정신을 가지고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협력도 해야 되고요. 카운셀링 스폰서님 뭔가 부탁했을 때 그거 내 거 아닌데? 저거 해봤자 나한테 뭐 안 되잖아. 협력하는 자세. 여러분, 이 참여하는 자세도 협력하는 자세예요. 필기하는 자세. 어떤 누군가한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늘 선생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존경을 해야 돼. 왜? 나보다 앞서 결과를 낸 분이기 때문에. 단 이글스 시스템에 따르는 리더였을 때, 플러그인 된 리더였을 때 동기부여도 해야 되고요.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이 기라성과 같은 리더님들을 복제하기 위한 그 복제의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 5션의 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이글 스코어를 성공의 9단계 좌표, 도표 안에 매일매일 하는 게 시스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대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나는 시스템대로 하고 있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더 발전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시스템대로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100% 시스템대로 따라하기에는 여러분 쉽지 않죠. 어떻게 매일매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계속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왜 안 되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컨택했던 그 사람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뭔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근데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달에 선정도서에 나오더라고요. 결국 당신은 이길 것이다에 두세 번 실패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한다고. 그걸 연장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에 1명뿐이 안 된다. 그 10,000명에 1명뿐이 안 된다라는 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시스템대로 계속 일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글스 시스템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아니 여기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바깥의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 내가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는 시스템에 의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시스템에 의한 성장, 시스템대로 하는 것과 시스템에 의한 성장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거든요. 시스템에 의한 성장은 그룹에서 주관하는, 팀에서 주관하는 팀 미팅, 이런 주최 세미나와 강의 등을 신규를 초대하고, 일단 내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내가 먼저 들어가서 얻은 열정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한번 와봐.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먼저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강사님들의 강의를 느끼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저 강사님은 내 스타일 아니야. 그 강사님이 내 어떤 파트너에게는 엄청난 비전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과 또 여행 프로모션 똑같습니다, 여러분. 3월에 또 프로모션이 나오겠죠. 그 프로모션을 활용하면서 그 활용된 뭔가의 마음을 가지고 시스템에 의한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세 번째는 3라인 너무 중요해요. 지키며 만들어 나가는 게 시너지 성공의 정의입니다. 지켜지는 성장을 만들어내는 거. 찍는 성공 말고. 가장 튼튼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3라인이기 때문에 오늘 제 주제는 3라인의 중요성과 나의 자세예요. 여러분 3라인 너무 중요한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는 나의 자세입니다. 3라인을 나는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이 워낙 활성화가 됐다 보니까 일단 온라인 미팅에서의 3라인입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켜야 돼요. 카메라를 껐다라는 건 오프라인에서 그냥 눈 감고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카메라를 켰을 때여만 진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3라인을 지키면서.
그럼 3라인이 크로스라이닝 하는 것만 3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역할을 못했을 땐 3라인을 어기고 있는 행동. 내가 아빠인데, 내가 엄마인데 그냥 생물학적인 뭔가의 아빠, 엄마가 아니라 진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했을 때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강의 중에는 웬만하면 군대처럼 무조건 안 된다, 뭐 기저귀 차고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웬만하면 정말 특별한 이상이 있지 않는 이상 자리를 뜨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카운셀링 스폰서님 어떤 급한 일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강의 중엔 전화 받으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으시니까 전화 오셨겠죠. 선생님도 강의 중인 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카운셀링 스폰서님을 제외한 그럴 때는 정말 웬만하지 않는 이상 강의 중에 자리를 뜨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단정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온라인에서도. 그리고 표정 관리, 집중하고 있는 미소를 띠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여 자세가 정돈된 자세에서 참여하는 거. 가끔 보이시죠? 이렇게 누워서 참여하시는 분들, 천장 바라보고 있는 분들. 식사하면서 이 메시지를 먹어야 되는데 식사만 드시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산책하면서, 운전하면서 참여하는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때는 정말 급하지 않은, 여러분 제일 급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바꾸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급한 것인데. 그래서 온라인 줌 미팅 시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뎁스를 뚫어 나가면서 결과를 만들고 탄탄한 그룹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요. 태평양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 자체가 아니라 그 배 안에 타 있는 선원들,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3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공이 이럴 줄 알겠지만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복잡해요. 안 될 때도 많고. 근데 이렇게 복잡한 길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 그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길게 보고 그리고 좀 더 나보다는 팀을, 그룹을, 그냥 그게 내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 3라인은 결국에 나를 중심으로 나의 스폰서 그리고 파트너, 크로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3라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행해야지만 지키는 성공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엄청 빨리 성장했어요. 팀 디렉 뭐 몇 개월 만에 갔고 펄 뭐 1년, 2년 만에 갔고 에메랄드, 프레덴셜 몇 년 만에 갔는데 3라인을 만들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런 결속력이 없다라면 여러분 무너지는 모래성을 쌓은 것과 같습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는데요, 사람들이.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볼 때, 자, 봐라.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 저 봐라. 카운셀링 파트너 이거 봐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3라인의 중요성과 나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스폰서님도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도 품을 수 있어야 되고요. 품는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파트너 입장에서도 내 매칭 스폰서님이든 카운셀링 스폰서님 뭐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그 신규 혹은 제가 카운셀링을 딱 시작하는 분들에게 내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다 분명히. 갑자기 봤는데 왜 저렇게 생겼어 막 왜 우리 선생님은 막 저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자기 기분이 안 좋으면 혹은 제가 어떠한 한 말에 조금 그럴 수도 있다.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면서요. 그러면 공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같이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따스한 마음이 베이스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반드시 당신과 같이 성공하고 싶다. 자, 첫 번째 카운셀링 스폰서와의 관계입니다. 그럼 예스를 해야 돼요. 말로 하는 예스가 아니라 진짜 자세로서 행동으로서 하는 예스. 선생님의 말씀이 방향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을 100% 이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역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어떻든 뭐든 주부든 솔로든 싱글이든 상관없이 결과로서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부분들의 권위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가야 돼요. 그럼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 한 분과의 합을 못 맞추는데 내가 어떻게 수십 명의 파트너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배운 것 중에 이 부부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부부의 관계고, 두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고, 마지막이 자식과의 관계다. 왜냐하면 부부의 관계를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고, 내가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은 배우기 때문에 자식의 관계보다 그 두 가지의 관계가 더 선행되어야 된다고. 근데 대부분 어떻게 살아요? 자식 때문에 못 죽고, 제가 너 닮아서 저렇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카운셀링 스폰서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파트너의 관계도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카운셀링을 여러분 받으시잖아요. 종류와 목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에 대한 카운셀링도 받으셔야 돼요. 단 감정을 좀 빼고.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선생님. 제가 신규 때 했던 거예요. 그 선생님 워워 시키는데 그 감정을 빼고 카운셀링 받으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조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눈물이 나요. 우셔도 돼요. 너무 많이 울어서 문제죠. 저도 울었어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카운셀링도 받으셔야 되는데 늘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카운셀링을 받으니까 문제거든요.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행동, 사업, 후속, 명단에 대한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모든 카운셀링 다 받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종류. 단 행동과 사업과 후속, 명단에 대한 카운셀링의 비중이 늘어나야겠죠. 가면 갈수록. 계속 감정 카운셀링 받고 저는 명단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전 행동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뭐 했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는 속으로 생각,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를 해주고 시스템에도 나오고 참여 속에서 다 나오는데 사실 내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과 문제 카운셀링도 받아야 된다. 단 감정을 빼고 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계속 받고 또 세 번째 행동사업 후속하다 보면 문제가 또 일어나요. 그러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스폰서의 관계 또 있습니다. 말투 조심하셔야 돼요. 복을 차면 안 되거든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적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말투가 이쁜 리더가 카운셀링 스폰서님도 사람인데 당연히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카톡할 때도 전화할 때도 대면으로 말씀하실, 특히 카톡할 때 이모티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점. 뭐 했습니다. 점. 카운셀링 스폰서님 이름 저장된 거 봤는데 임태훈 딱 적혀 있어요. 자기는 원래 스타일이 그렇대요. 그럴 수도 있죠. 기분 별로 좋지 않아, 임태훈? 심지어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괜찮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카운셀링 스폰서님 이렇게 쪼잔하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잘 보여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관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나를 성공시키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거를 어느 정도 지나서 깨달았어요. 내가 아니어도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 직급이 올라가네, 인원이 늘어나네, 수입이 바뀌네, 집이 바뀌네, 차가 바뀌네, 정신 차려야겠다, 철들어야겠다. 계속 저는 왜 안 해줍니까, 뭐합니까, 이렇게 철없는 뭔가의 행동으로서는 내 성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위치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키리더, 적임자의 위치인가? 그거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적임자는. 그리고 적임자로서 여러분 발버둥 치셔야 돼요. 저는 많은 크로스 사장님들과 많은 이 사장님들을 보면서 늘 배워요. 야, 저분 진짜 카운셀링 저렇게 잘해주신다. 어제도 봤어요. 어떤 파트너분을 이렇게 앉혀놓으시고 정말 성심성의껏 막 카운셀링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꾸 배워야 되고 내가 선생님한테 그런 모습일 수 있도록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스폰서님은 다 아시거든요. 내가 변화하고 있는지 안 변화하고 있는지 말씀만 안 하실 뿐이에요. 스폰서가 침묵은 나의 곧 결과가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계속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이 카운셀링 로드맵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카운셀링 스폰서의 카운셀링 내용이 이글스 시스템과 다른 방향을 안내하고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조치 방법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글스 시스템에 플러그인되어 있는 카운셀링 스폰서의 방향과 말을 따라야 됩니다. 상위 카운셀링 스폰서 및 상위 프레젠셜 이상 리더에게 즉각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본인과 많은 사람의 꿈과 미래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럼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잘못된 행동, 저는 제 카운셀링 파트너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혹시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제 카운셀링 스폰서님한테 가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이런 경우 있어요.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해도 되나? 얘기한다고 나 나중에 선생님한테 미움 사는 거 아니야?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카운셀링 로드맵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카운셀링 로드맵 읽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다 나와요. 따뜻한 말, 경청이 몇 프로고 말을 몇 프로 해라. 그렇다고 또 경청 70% 80%안 해준다고 뭐 자기 얘기만 한다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딱 내가 그 알람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저한테, 그래서 내 마음도 선생님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성공해 나가자는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의도가 좋으면 순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카운셀링 로드맵을 읽으면서 여러분 카운셀링을 받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카운셀링 스폰서님도 카운셀링 로드맵을 읽으면서 카운셀링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꼭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카운셀링 스폰서님의 카운셀링 스폰서 혹은 상위 프레젠셜 리더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이 엄청 부끄러워지는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칭 스폰서와의 관계도 있어요. 매칭 스폰서님께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면 돼요. 네가 내 매칭 보너스 가져가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나를 시너지 안에 안내해 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리고 관계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내가 밖에 있었던 관계를 여기 안에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반말하는 거 또는 약간의 비속어 같은 거 섞어 쓰는 거. 우리 10대 20대 때는 그렇게 막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멋져 보이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다 성인 아닙니까? 비속어나 그런 표현들. 그리고 특히 매칭 스폰서님에게는 관계가 원래 알았던 관계인 경우 뭐 가족, 뭐 친구 이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카운셀링 스폰서님과의 관계에서 애매한 자꾸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나중에 그 사례가 나오거든요. 예시가. 자, 카운셀링 파트너의 관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돼요. 내가 먼저 행동하고 참여하고 참여 자세 좋고 그리고 늘 존중해 줘야 됩니다. 수직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평 관계입니다.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줘야 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카운셀링 파트너들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가서 체크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안 다가온다라고 하면 내가 먼저 다가가고 목적의식이 내가 성장하기 위함이잖아요. 나도. 내가 팀 매니저, 팀 디렉터, 카운셀링 스폰서다. 내 파트너가 팀 리더다. 왜 안 다가와? 안 들었어? 내가 팀 엘리트 펄 가고 싶은 게 목적 아닙니까? 내가 다가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좋게 다가가 줘야 돼요. 관심, 사랑. 저도 이거 되게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막 제가 뭐 하고 있다 파트너가 갖고 물어보면 끊겼다. 흐름이 끊겼다 이거예요. 네, 왜요? 가라는 거죠. 안 오겠어요, 그 다음서부터. 저도 그랬던 시행착오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 따뜻하게 해주려고 우리 오늘 호스트 보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좀 F로 많이 바뀌신 것 같다고. 가장 좋은 MBTI는요, 여러분 FT도 아니고 NS도 아니고 가장 중간에 있는 MBTI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MBTI. 그게 변화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MBTI로 사람 판단할 필요도 없고, 그럼 뭐 똑같은 MBTI 성공자만 나와야죠. 그래서 칭찬해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그리고 리더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감 있어야 돼요. 결과를 내주겠다라는 책임감. 그리고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일관적인 모습을, 리더는 있을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관성을 보여주면서 파트너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수직 구조 아닙니다. 여러분. 명령하시면 안 돼요.
반말하시면 안 됩니다. 반준말 하셔도 안 돼요. 저도 의식적으로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호스트 보신 카운셀링 파트너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있잖아요. 저는 의식해요. 내가 방금 전에 내가라고 했구나. 제가 있잖아요. 이걸 의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의식 속에서 변화 속에서 파트너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느낄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좀 많이 뭐 이렇게 하다 이렇게 변화하네.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도 자신의 카운셀링 파트너들에게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존칭을 써주셔야 됩니다. 누구누구 사장님, 누구누구 뭐 리더님, 누구누구 선생님. 그리고 파트너를 향한 마음이 이제 이해의 베이스로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파트너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을까? 잘 해보려고, 변화해 보려고. 아닌데 노력 안 하고 있던데. 그렇게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 리더가 행동할 수 있게끔 내가 해줄까? 해볼까? 제가 원백 체험 몇 세트 줄 테니까 한번 전달해 볼 사람 없어요? 그게 첫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게 첫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으로 바라봐 줘야 되고 따뜻함으로 대해줘야 되고, 저도 시스템에서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너무 나도 저거 하고 싶다. 그 따뜻한 카리스마를 갖기 위해서 원칙은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또 마마보이를 만들면 안 됩니다. 다 해주고. 아니에요. 내가 해주는 건 없습니다. 시스템에 안내하는 것만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변화가 안 될 땐 기다려 주셔야 돼요. 물론 원칙적인 얘기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파트너한테 집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게 내가 귀찮아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해요. 아니 같이 하기로 했잖아. 성공하기로 했잖아. 자신의 타이밍이 아닐 때일 수도 있거든요. 기다려주고 나는 또 A를 찾고 그 A의 A1을 찾고, 이 리더는 언젠간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파트너의 결과를 내주기 위한 이 카운셀링 스폰서의 모습도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미팅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 설명 연습 10번, 20번, 30번씩 들으면서 혼자 RP도 해보고 모습도 바꿔야 돼요. 나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복장, 표정, 관리, 그리고 책임감은 뭐냐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책임감이 아닙니다. 내가 모습으로서 이 카운셀링 파트너에게 나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책임감. 그럼 파트너도 보면서 선생님도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리더는 등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그 파트너의 성공 유무는 자신에게 달려있지만 그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나의 책임감은 내가 변화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과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매칭 파트너의 관계, 모범을 보입니다. 관심과 사랑 칭찬해 주어라. 근데 과로가 없죠, 여기는. 왜 그럴까요? 적당히 하라는 거야. 정말이다, 여러분. 물론 관심과 사랑 칭찬해 주는 거, 모범을 보이는 거, 이거는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근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자기가 카운셀링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파트너를 죽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원래 나랑 알았던 사이인데 시너지 안에 들어오니까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정해지면서 뭔가 나와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분 목적의식을 잃은 거예요. 내 파트너를 성공시켜 주겠다고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막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카운셀링은 100% 옳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내가 카운셀링 했을 때랑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카운셀링 했을 때 직급을 떠나서 나는 이해관계죠. 매칭 보너스가 500만 원이면 나한테도 500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눈높이 조절도 못할 수도 있고, 또 원래 알던 사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카운셀링 스폰서님은 물론 뭐 볼륨은 연결돼 있겠죠. 예를 들어 카운셀링 스폰서님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라고 해봅시다. 베이직 보너스 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카운셀링 스폰서님 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간다리 역할을 못하면 안 됩니다. 매칭 스폰서님 보통 이제 옆에서 같이 앉아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겠죠. 핸드폰 보거나 딴짓하거나 노트 필기를 안 하거나. 제가 이번에 광주에서 봤어요. 황인태 선생님 키리더 미팅 때 제 앞에 앉은 분들이 막
매칭 스폰서인 것 같은데 계속 핸드폰으로 네이버 찾아보고 뭐 보고 저거 보고 막 다리 꼬았다가 막 사탕 먹었다가 뭐 했다가 거의 ADHD 수준으로. 그래서 옆에 있는 매칭 파트너가 그만 좀 하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매칭 스폰서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리 선점.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항상 맨 뒤에 앉고 어디에 앉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매칭 스폰서와의 관계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매칭 파트너는 나한테 더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공감과 동조는 다른 얘기예요. 선생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는데 내가 좀 약간 그랬어. 그랬구나. 근데 있잖아, 누구야, 선생님이 이런 마음으로 너한테 얘기해주지 않았을까? 우리 그 마음을 선생님한테 한번 가져가서 얘기해보자. 아니야, 이거 비밀로 해. 다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랬어? 야, 나도 좀 기분이 그런데? 뭐 그런데? 목적의식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어요. 내 친구고 내 지인이고 내 매칭 파트너다 보니까 난 이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어야 돼. 그리고 악역은 선생님이 다 맡아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중심이 됐을 때 내 파트너가 가장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칭 스폰서로서의 역할은 카운셀링 스폰서랑 내 매칭 파트너의 연결고리를 브릿지 역할을 계속 해주는 게 매칭 스폰서 역할이에요. 3명창, 4명창이 있다. 거기에 답장해주고 이모티콘 보내고 호응하고 응원하고. 근데 그냥 읽고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다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팀, 분위기 좋은 팀, 화목한 팀을 만들고 싶다라면 나부터가 그럼 정확한 브릿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테이블 ABC에서 제일 중요한 게 브릿지예요. 그러니까 매칭 스폰서는 카운셀링 스폰서와 내 매칭 파트너의 브릿지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기 질투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진짜 놀랄 노자예요. 자기 매칭 파트너가 막 제 매칭 파트너분들 꼭 들어주세요. 저보다 빨리 성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질투를 합니까? 여성분들의 질투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 자신을, 우리 몸도 디톡스 시키지만 내 생각도 디톡스 시켜야 돼요. 목적의식을 늘 생각하면서 이분의 성공과 성장과 이분의 선생님과의 카운셀링의 관계가 내 가족이, 내 스스로가, 내 자식들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목적의식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순간의 감정은요, 사람을 잘못된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만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번 참으면 뭐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 물어보셔도 돼요, 카운셀링 스폰서님한테. 그냥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도 저는 엄청난 용기고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지. 그리고 라인 파트너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범을 보여라. 관심과 사랑, 칭찬 안 하셔도 됩니다. 요청 시에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과 함께하는 팀 미팅, 무슨 미팅, 물론 강의 혹은 뭐 회의 속에서 라인 스폰서님과 라인 파트너분들 친밀감이 형성이 돼요. 그러다 보면 4층에, 5층에, 6층에 혹은 다른 지역들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합니다. 그게 도화선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라인 스폰서다, 근데 내 라인 파트너가 나한테 좀 친밀감이 생겼다, 나한테 와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듣고 있다가 그랬냐, 그리고 말수가 너무 많으시면 안 돼요. 라인 스폰서 입장에서는 카운셀링 스폰서님 프로모션 해주고 자꾸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혹시나 어떤 얘기가 들려왔다, 그럼 내 카운셀링 스폰서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라인 파트너 스폰서는 라인 크로스라고도 합니다. 다른 라인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2개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내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지 마치 내 파트너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카운셀링 영역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매칭 파트너에게도 제 카운셀링 스폰서링 카운셀링 해주는 매칭 파트너분이 있거든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요청하셨을 때만, 혹은 3명창에서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보다가 선생님 그럼 이렇게 하고 미팅을 붙여보면 어떨까요? 선생님 있는 곳에서 제가 이 매칭 파트너한테 따로 그거 한번 이렇게 얘기해봐라가 아니라 선생님이 있는 장소에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나의 카운셀링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카운셀링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라인 스폰서와는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관계입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으며 모임 또는 개별적인 만남은 하지 않습니다. 만약 라인 스폰서가 연락 또는 만남을 권유했다면 카운셀링 스폰서에게 알립니다. 2개 라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라인 스폰서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오는 혼란과 착각을 막기 위해 필요합니다. 혼란과 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착각을. 그래서 라인 스폰서님은 절대로 내 라인 파트너 있는 분에게 방향이나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친구가 헷갈려요. 혼란이 오고 그게 결국에 그 사람의 사업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 스폰서님의 사업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역에만 집중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크로스와의 관계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인정과 존중, 참견 부정 없이 끝입니다. 크로스 사장님들 여러분 시기 질투 무시 비난해서는 안 돼요. 내 파트너가 와서 선생님 저 크로스 쪽은 막 맨날 저렇게 하고 있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닌데 제가 보기엔 저 크로스 사장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러셨는데 그랬구나. 그리고 나서 내 카운슬링 스폰서님께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면 감정 빼고 선생님 있잖아요. 저 크로스 팀에서 이렇게 했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크로스도 보호해야 돼요. 그리고 내 파트너가 얘기하는 게 정확할 수 없어요.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견하시면 안 됩니다. 제 파트너분 어떤 분이 선생님 어떤 크로스 타임 저한테 갖고 이 머리 안 어울린다 그랬어요. 제가 딱 얘기했어요. 본인도 혹시나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잘 어울리는데요? 왜?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견이나 사업이 됐든 자세가 됐든 태도가 됐든 물론 뭐 수영복 입고 왔다 뭐 다리를 막 벅적벅적 긁는다 막 너무 심한 그런 거는 여러분 당연히 카운셀링 올리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지나가겠습니다. 개별적인 연락 만남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은 되게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제품과 사업을 전달하면서 나와 정말 연관돼 있는 카운셀링 스폰서님과 카운셀링 영역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 외에는 그저 존중하고 인정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끝이에요.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스리라인이. 크로스와의 관계는 여기 딱 나와 있죠. 그러면 되게 이 밑에 깔려 있는 아주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는 관계입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지 않으면 개별적인 만남도 하지 않습니다. 크로스와 이야기할 시간에 본인 사업에나 신경 써라. 그래서 여러분 크로스 사장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 수도 없고요. 길어서도 안 됩니다. 크로스든 라인 스폰서님이든 있으면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왜 그럴까요? 뭐 어렸을 때 그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친구네 집에 가면 그 친구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내 엄마가 아니니까. 나를 책임져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뭣도 주고. 근데 우리 집에 왔더니 얼마나 피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이렇게 하죠.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친구 엄마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꼭 이 스리라인을 이해하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다름을 인정하는 게 이 사업에서 가장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존재가 없다는 나의 가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진리도 있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팀워크가 만들어질 수가 없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각자의 때가 있고 각자의 변화의 시기. 저도 돌이켜보면은 제 카운셀링 스폰서님 저한테 막 뭐라고 했었나? 잘 기억나지 않아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많이 안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 스리라인을 신속한 소통으로 빨리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어떤 마음이 들었다. 내가 혹시나 어떤 실수를 했다.
그럼 빨리 인정하거나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스폰서라도. 혹은 반대로 파트너 입장에서도 선생님한테 좀 약간 약간 그런 게 있었네? 그럼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골맞아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그 마음을 곪기보다는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까 인간의 특징이 실수고 부족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런 엄청난 풍경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건 부족한 내가 이글스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방법의 첫 번째 관문이 쓰리라인이라는 겁니다. 쓰리라인의 룰을 모르고는 내가 어떤 색깔을 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제가 나의 자세, 나는 매칭 스폰서로 잘했나? 나는 카운셀링 파트너로서 잘했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쓰리라인 들으면 내가 그거 실수했구나. 내가 이거 되게 잘 들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저렇게 했잖아. 이거는 나의 자세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제나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제가 또 이제 미국에서 왔으니까 팀이란 단어 안에는 I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팀워크로 팀을 만들고 그 팀워크를 더 통해갖고 그룹을 만들려면은 나라는 존재는 좀 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그게 아닌 이글스 그룹 안에서 리더로서의 나, 매칭 파트너로서의 나, 매칭 스폰서로서의 나, 여러 관계 속의 나를 늘 대입하시고 꼭 여러분들의 이 3월달 그리고 2월달 마무리 시작될 이 멋진 사업의 성장의 시작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